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신일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024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 17번이고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실근이랑 허근을 모두 갖는데 여기 있는 실근은 정수인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우선은 여기는 4차, 여기는 2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보기차 형태이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은 t제곱에 플러스 6 마이너스 3a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5 이거 이꼴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얘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분명히 x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x제곱에 대한 게 실근하고 허근, x에 대해서 실근하고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t라는 2차 방정식은 양근 1개, 그 다음에 음근 1개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는 양근은 사실 양근이라기보다는 그냥 0 이상의 근이다 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0 이상의 근 1개, 그 다음 이제 0 미만의 근 음근 1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음근 1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좀 따져보면 이렇게 아래 블록 t에 대한 이차함수가 있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양근 1개, 그 다음 여기에 음근 1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 이상의 근인 거니까요. 0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0이 위치해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 블록 t에 대한 2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f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주어진 그림처럼 이렇게 0 이상의 근 1개, 그 다음 음근 1개 이렇게 가지려면 x에다가 0을 t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다. 그렇죠? 이것도 fx가 아니라 ft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얘를 ft라고 둔다면 f0의 값이 0 이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f0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f0 얘는 상수항만 튀어남는 거니까 2a 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5 얘가 0 이하가 된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인수분해를 진행을 한번 해보면 2 하나 1 하나 그 다음 여기에다가 5를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10을 하나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5 이상 그 다음 2분의 11 이하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a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실근을 갖긴 갖는데 얘가 정수인근을 가져야 된다까지 조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t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6 마이너스 3a의 t 그 다음 a에 대한 상수항이 약간 이런 식으로 2a 빼기 11 그 다음 이렇게 a 플러스 5 이거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아까 구했으니까요. 그쵸? 따라서 t의 값이 두 개 튀어나오는데 어떤 t의 값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냐면 2a-11이라는 2a-11이라는 근 하나 그 다음 a 더하기 5라는 근 하나가 튀어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아까 a에 대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a-11은 0 이상의 근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 죄송해요. 여기 있는 2a-11이라는 근은 여기다가 양변에 2 곱하고 11을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a-10 여기 있는 2a-11이라는 근이 음의 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더하기 5라는 근이 0 이상의 양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있는 t는 아까 우리가 치환을 한 거니까
x제곱이 a 더하기 5가 나오는데 얘가 정수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더하기 5라는 얘는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a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5의 범위를 한번 구해주면 a 플러스 5는 0 이상 그 다음 2분의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구했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5는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0이라는 거 가능하고 1, 그 다음에 4, 9까지의 제곱수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1개, 그 다음 마이너스 4 2개, 마이너스 1 3개, 그 다음에 4, 토탈 4개의 근을 갖는다. 토탈 4개의 a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해둔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 소거되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6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2024년 1학년 1학기 기말 서답형 1번 문항입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k-x제곱 1-kx 빼기 1이 오직 한 개의 실근만을 가질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주어진 3차 방정식에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k-1에 그 다음 더하기 1-k에 빼기 1 이거 이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선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는 1이라는 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선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고 여기에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수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1, 그 다음 k-1, 그 다음 여기는 1-k,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니은자 하나 그리고요. 1, 1, 1 더해서 k, 그리고 여기 k, 그 다음에 여기 1, 1 더해서 0 이렇게 한번 써주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주어진 3차가 x-1 인수 하나 갖고 있고 x제곱에 플러스 kx에 플러스 1 이거 이꼴 0이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1이라는 실근이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근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이용을 해보면 K제곱의 빼기 4가 0 미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이 무조건 허근을 가져야만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 이미 나와 있는 1이라는 실근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1이라는 중근을 가져도 결국에 1 1개, 1 2개 다 세알리면은 그냥 토탈 1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어떠한 k값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k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x는 1 중근을 가지는 k값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줘서 k는 마이너스 2 초과 2 미만 요것뿐만 아니라 k는 마이너스 2가 되어도 요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이 1중근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알리면은 1이라는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기에다가 등호를 하나 붙여서 최종적인 실수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 15번이고요. 병현이, 범위, 정우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하려고 한대요. 이때 범위하고요, 정우는 무조건 1회전에서 만나야 되고요. 범위하고 병현이는 무조건 결승전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쵸? 그러면 범위하고 병현이가 결승전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대진표를 짤 때 맨 처음에 6개의 팀이 있다라고 치면은 크게 2, 4 분할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게
범위하고 변형이는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둘은 맨 처음에 이사 분할할 때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크게 6개 팀을 이렇게 2, 4 분할을 할 때 여기에 범위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여기에 병연이가 있는 경우 한번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한번 나눠볼 거냐면 똑같이 여기에 2, 그 다음에 여기 4, 맨 처음에 2, 4 분할을 할 건데 여기에 병현이가 있고 오른편에 범위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범위하고 정우는 무조건 1회전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대결하는 경우를 1회전이라고 보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번 케이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범위가 무조건 여기 이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병연이도 무조건 병연이가 아닌 정우도 반드시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사분할을 할 건데 이사분할을 할 때 범위를 왼쪽에 집어넣으면 정우도 자동으로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사분할을 하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병현이를 포함한 여기 있는 4명의 팀을 이렇게 둘둘 분할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명을 둘둘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4C2 이렇게 한 다음에 둘둘 명수가 똑같으니까요.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분의 1 곱해서 1번 케이스에서는 3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케이스 하라고 하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우리가 맨 처음에 2, 4 분할을 할 때 범위가 오른편에 속해 있는 경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범위랑 정우는 1회전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범위를 오른쪽 4분할 쪽에 넣으면 여기에 정우가 자동적으로 위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2, 4 분할을 할 때 범위를 오른쪽에 넣으면 정우도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병연이 범위 정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뭐 여기 있는 왼쪽에 한 명을 추가로 더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오른편에 추가로 2명을 집어넣는다라든지 3C2든 3C2든 똑같은 거니까 그냥 3C1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4명의 팀 4분할을 또 둘둘 분할을 해야 되는데 둘둘 분할을 할 때 범위하고 정우는 반드시 같은 묶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고민을 안 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왼쪽 편에서 3가지, 오른쪽 편에서 3가지니까 토탈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 18번 문항이고요. 그림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의 책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재아랑 명환이를 포함한 8반 학생 3명이 있고요. 그 다음 9반 학생 3명, 토탈 6명의 학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가족권, 나조건을 만족하게끔 이제 자리를 앉혀라 라고 해놨습니다. 1번에서는 이제 제하하고요. 명현이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가족권이고 그 다음 9번 학생들은 별표가 표시된 자리에만 앉아있을 수 있다가 나조건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의 책상에다가 먼저 재환이랑 명환이를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재하 그 다음 명환이 얘네 둘을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일이 세알리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냥 일일이 세알리시면 돼요. 재아를 여기에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환이는 오른편만 피해서 앉으면 되는 거니까 재아를 여기다 앉히면 명환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되겠죠. 6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한이를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한이는 여기 앉혀도 됩니다. 얘네 둘은 이웃하지 않는 걸로 바라본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재하를 여기 앉혔다라고 해도 명한이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요번에는 재아를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언이는 하나 둘셋넷네 가지에 대해서 자리를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재아를 여기다가 한번 앉혀볼게요. 그럼 명언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셋세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재아를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언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재아를 여기 앉히면 명한이는 똑같이 여기 두 자리는 이웃하지 않게끔 쳐다보는 거니까 재아 여기 앉히면 명한이 똑같이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재아를 뭐 여기 앉혔다고 해볼까요? 재아를 여기다가 앉히면은 이제 명한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재아하고 명한이를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12, 그 다음 16, 19, 22, 1 더해서 모든 경우의 수는 23가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23가지를 다 한꺼번에 곱하기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이 나조건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아랑 명한이 이웃하지 않게끔 맞힐 때 뭐 예를 들어서 재아랑 명한이를 이렇게 별표 두 군데에다가 앉혔다라고 치면은 9반 학생 3명을 남은 별표 1개, 2개, 3개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재아랑 명한이를 이렇게 앉혔다라고 치면은 별표 하나, 둘, 셋, 넷, 5개 9반 학생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있는 23가지를 다 한꺼번에 곱하기 처리하면 안 되고요. 23가지를 일일이 케이스 분할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23가지의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를 한번 해볼 거냐면 재아랑 명한이를 별표 자리 그냥 2개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재아랑 명한이를 앉힐 건데 별표 2개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하러 가는 거예요. 재아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한이는 하나 둘셋 네 가지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재아를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한이는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재아를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한이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고요. 재아를 여기 앉히면 명한이 여기 못 오잖아요. 따라서 재아랑 명한이를 이웃하지 않게끔 앉힐 건데 별표 두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별표 1개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 별표에 안 앉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구해볼 건데 잘 보세요. 별표 1개가 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앉히는 것보다 그냥 별표 처리 안 된 이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해서 재화랑 명한이를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는 경우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23가지에서 빼서 이 별 하나를 구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재아랑 명한이를 앉힐 때 여기 세 가지에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는 경우 수를 구해볼 거예요. 재아 여기 앉히면 명한이는 1개, 2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재아를 여기 앉혔다라고 치면은 명한이는 반드시 여기 이렇게 한 군데 앉아야 됩니다. 그쵸? 그럼 얘네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자동으로 별표 1개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는 23에서 빼서 11가지가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여기 9가지, 그 다음에 여기 11가지, 여기 3가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 구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재아하고 명한이를 별표 2개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아하고 명한이 이렇게 앉혔어요. 그쵸? 그러면 남은 9반 학생 3명을 별표 1개, 2개, 3개에 대해서 앉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니까 3패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재아 명한이 앉히고 9반 학생 3명도 앉혔어요. 그럼 남은 학생이 8반 학생은 지금 1명 남았거든요. 8반 학생 1명을 남은 3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3가지겠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 9가지에 대해서 9반 학생 3명, 8반 학생 남은 1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거냐면 별표 1개 자리에 앉힐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표 1개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11개 곱하기 예를 들어서 재아를 여기 앉히고 명한이를 여기 앉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반 학생 3명을 별표 1개, 2개, 3개, 4개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는 4, 3, 2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남은 8반 학생 1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 별표 x, 우리가 재하랑 명한을 앉힐 때 별표 자리 별표 안 쳐진데 이렇게 2개 앉혔다라고 해볼게요. 재하랑 명한이를 이렇게 앉힙시다. 그럼 남은 9번 학생 3명을 별표 하나, 둘, 셋, 4개, 5개에 대해서 앉히는 경우의 수는 가보겠습니다. 별표 자리 3개 앉히고 9번 학생 3명을 별표 자리 5개에다 앉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남은 8반 학생 1명을 남은 자리 한 자리에다 앉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제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재하랑 명한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하, 명한이 자리 교체 하는 경우의 수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맨 첫 번째 거 다시 쓰면 9 곱하기 이거 3팩을 6이라고 쓰겠습니다. 6 곱하기 6 여기 있는 2를 여기다가 3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더하기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는 6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2를 그냥 여기다가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11 곱하기 그 다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3을 여기 있는 2를 그냥 요 오른쪽에 그냥 3에다가 줄게요.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됐죠? 따라서 얘네들이 전부 다 6의 제곱으로 묶겠습니다. 6의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9 하나 이렇게 따라 나오겠다. 그쵸? 9 플러스 그 다음 여기에서도 6을 가져와야 되는데 6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6 하나 가져오면 44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 여기 6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6을 가져와야 되는데 6 하나 가져오고 얘가 12니까요 6 하나 가져왔다 치고 얘를 2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3, 5, 15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3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괄호는 30 이렇게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의 제곱 곱하기 9 더하기 44 더하기 30이니까요. 정답은 8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20A의 값은 83이니까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 서답형 3번이고요. 다음과 그림과 같이 이제 여기 6개 영역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 가나다라 조건에 만족시키게끔 색깔을 칠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색을 칠할 때 색을 칠할 수 있는 도구는 색연필, 그래파스 이렇게 2가지고 그 다음 각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해놨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주어진 색깔 빨, 파, 노는 이용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다조건을 보면 같은 색칠 도구랑 같은 색은 중복해서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웃하는 옆면을 같은 색으로 칠할 때는 반드시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라조건이 좀 중요한데 이웃한 영역 간에 색이 변하는 횟수는 4번 아니면 5번이 된다. 요 라조건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면 이게 라조건이 무슨 말인가 고민을 좀 한번 해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색 색깔 하나 칠했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파란 색깔을 칠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패드에 노란 색깔이 좀 잘 안 보여서 여기 있는 노란 색깔 대신에 그냥 보라 색깔로 대체해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보라 색깔을 칠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점점 칠해갈 때 내가 아까 방금 칠한 거랑 다른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횟수를 카운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총 영역이 6개니까 색이 변하는 횟수의 최대는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할 때 다른 거 칠하고 요거 칠할 때 다른 거 칠하고 다른 거 칠하고 다른 거 칠하고 다른 거 칠하고 다른 거 칠하는 거니까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을 다 색깔을 다르게 칠할 수 있으니까
이웃한 영역 간의 색이 변하는 최대 횟수는 6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4번 또는 5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1번은 뭐부터 한번 구해볼 거냐면 우리가 색을 칠할 때 이웃한 영역 간의 색이 변하는 횟수, 얘가 5번일 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웃한 영역 간에 색이 변하는 횟수가 5번이다 이런 얘기는 이게 우리가 색깔을 6번 칠할 건데 6번 색이 다 변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니까요. 즉 6개 영역 중에서 이웃한 영역 2개, 이웃한 영역 2개라기보다는 2개의 이웃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2개의 이웃한 영역은 반드시 같은 색깔로 색을 칠해야 된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6개의 영역을 칠할 건데 색이 변하는 횟수가 5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은 2개의 이웃한 영역은 무조건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같은 색 칠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다른 색깔로 칠해야 이렇게 점프 5번 하는 거니까 색이 변하는 횟수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케이스 한번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웃한 영역 2개를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1, 2번 똑같이 칠할 것인가, 2, 3번 칠할 것인가, 3, 4번 이웃하게 칠할 건가, 4, 5번 할 건가, 5번, 6번 할 건가, 6번, 1번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6가지 이렇게 고민을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번 같은 색깔로 칠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1, 2번 같은 색깔 여기 6가지 중에서 1, 2번 같은 색깔 칠할 거야 이렇게 골랐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1, 2번은 이제 같은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빨간 색깔로 칠할 것인지 파란 색깔로 칠할 것인지 보라 색깔로 칠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색깔 결정합시다. 3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딱 써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같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빈칸들 하나 둘 셋 4개를 칠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보라 색깔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 내가 여기 있는 1, 2번을 빨간 색깔로 칠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3번하고 6번은 이제 파란색 아니면 보라색, 여기 있는 6번 영역도 파란색 아니면 보라색, 이렇게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있는 거니까 토탈 4가지의 케이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4 곱하기를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있는 2가지 토탈 4가지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2가지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든요. 이 2가지는 어떤 걸 나눠볼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파란색 또는 보라색 같은 색깔로 칠할 때의 그 2가지랑 그 다음 파란색 보라색 아니면 보라색 파란색 요거 2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구분을 하는 이유는 요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머지 뒤따라 나오는 4번 5번 영역의 색깔을 칠할 때 뒤따라 나오는 경우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2가지를 그냥 3번하고 6번을 같은 색깔로 칠한다라고 해봅시다. 동일 색깔로 칠할 때 여기 있는 2가지는 3번, 6번 영역을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볼게요.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파란색 이렇게 칠했다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아직 쓴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밖에 없는 거니까 보라 색깔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뭐 4번에 등장을 할까 아니면 5번에 등장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4번에다가 칠할까 5번에다가 칠할까 경우의 수 2가지. 4번에다가 보라 색깔 칠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5번 색깔은 반드시 빨간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1, 2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색깔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색이 변화의 횟수가 5번이 되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우리가 3번, 6번 영역을 동일한 색깔로 칠할 때는 이제 4번, 5번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 해서 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여기 3번, 6번 영역 색깔을 칠할 때 빨간색, 여기 3번은 파란색, 그 다음 여기 있는 6번은 보라색깔 이렇게 칠했다라고 칩시다. 됐죠? 이러면 이제 내가 3번, 6번을 칠할 때 파란색하고 보라색깔을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나 조건은 지금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 조건 생각 안 하고 4번, 5번 이렇게 색깔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번, 5번은 색깔이 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번 영역을 칠할 때 내가 3번에다가 파란 색깔을 칠했으니까 여기 있는 4번에는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깔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내가 여기다가 빨간 색깔을 칠할 때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보라 색깔을 칠할 때 이것도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보라 색깔을 칠하면 여기에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2가지가 올 수 있지만 내가 4번 영역을 칠할 때 빨간 색깔을 칠하면 여기는 5번은 반드시 파란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4번 영역을 칠할 때 케이스 2가지를 또 다시 이렇게 한 가지 구분해 지어 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여기 있는 4번 영역을 뭐 똑같이 보라 색깔로 칠했다. 그럼 5번 영역에는 빨간색, 파란색 2가지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내가 여기를 뭐 만약에 빨간 색깔로 칠했다. 그럼 5번은 반드시 파란 색깔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싹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둘 하나니까요. 얘는 다 곱해서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2, 여기는 1이니까 3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인 거니까 여기 아래 깔레에 대해서는 6가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따라서 4, 6인 거니까 둘이 더해서 10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6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있는 4하고 6을 더해서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뭘 아직 고려를 안 했냐면 어떤 도구를 칠할까 고민 안 했습니다. 색연필로 칠할까 크레파스 칠할까 고민 안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쉬워요. 우리가 1, 2번은 같은 색깔, 3, 4, 5, 6은 어차피 다 다른 색깔로 칠할 거니까 요거 칠할 때 크레파스 할까 색연필 할까 2가지 둘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역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칠하는데 1, 2번은 지금 똑같은 색깔 칠했으니까 색을 칠하는 행위는 5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의 5승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 우리 색이 변하는 횟수가 5번이 될 때는 가봅시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방법의 수 A를 구한 다음에 2의 6승으로 나눌 거니까요. 2의 6승으로 그냥 2의 6승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0에서 2를 여기다가 하나 줍시다. 그럼 0은 여기 있는 10에서 이 하나를 여기다가 2의 5승을 이렇게 하나 주면은 5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6, 3, 5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3 곱하기 5인 거니까 90 곱하기 2의 6승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5번 색이 변화의 수가 5번일 때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구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색이 변하는 횟수. 두 번째는 색이 변하는 횟수가 4번이 될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6개 영역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 색이 변하는 횟수가 4번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색이 변하는 횟수가 5번이다. 6개 영역을 칠할 건데 색이 5번 변해야 된다. 이 뜻은 2개의 이웃한 영역은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냈으니까 6개 칠할 건데 색이 4번 변해야 된다. 이 뜻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3개의 이웃한 영역, 3개의 이웃한 영역을 같은 색깔로 칠할 때 이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개의 이웃한 영역을 같은 색깔로 칠할 거예요. 그러면 골라줘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1, 2, 3 할까? 2, 3, 4 할까? 혹은 3, 4, 5 할까? 4, 5, 6 할까? 뭐 5, 6, 1 할까? 6, 1, 2 할까? 고민하겠죠?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난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같은 색깔 칠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쵸? 색깔 정해줘야 됩니다. 빨간색 칠할 것인가, 파란색 할 것인가, 보라색 할 것인가 색깔 정해주십시다. 경우의 수 3가지. 그래서 나는 1번, 2번, 3번의 영역을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했다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남은 4번 영역, 5번 영역, 6번 영역에다가 색깔을 칠할 겁니다. 그쵸? 중요한 게 아까랑 똑같이 3가지 색깔을 모두 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쵸? 아까랑 비슷하게 내가 4번하고 6번에다가 이제 색을 칠할 건데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칠할 수 있는 거니까 토탈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4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4 곱하기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그 4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같은 색깔 우리가 4번, 6번을 동일한 색깔로 칠할 때 요거 2가지랑 그 다음 4번, 6번 칠할 때 다른 색깔 칠할 때 요거 2가지로 또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됐죠? 동일 색깔 칠할 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4번, 6번 칠할 건데 예를 들어 파란 색깔 칠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5번 색깔은 반드시 보라 색깔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색깔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 6번을 칠할 건데 4번은 파란 색깔, 그 다음 6번은 보라 색깔 이렇게 칠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5번 색깔은 자동으로 빨간색 이렇게 색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위의 경우의 수나 아래 경우의 수나 어차피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 2가지, 요거 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2하고 2 둘이 더해서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따라서 6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도구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색연필로 할 건가 크레파스로 할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역은 6개를 칠할 건데 색깔은 몇 개 칠하냐면 1개, 2개, 3개, 4개 칠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4승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2의 6승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4를 그냥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얘는 18 곱하기 2의 6승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6개의 영역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 색이 변화의 수가 4번이 되려면 3개의 이웃한 영역을 같은 색깔로 칠하는 경우 요거 말고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강 이렇게 파랑 그 다음 여기다가 보라 색깔 여기다가 예를 들어 파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 변하는 횟수는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플러스 우리 아까 위에 거에서 했던 거 있죠? 2개의 이웃한 영역을 같은 색깔로 칠하는 행위를 2번 반복하는 경우의 수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려해줘야 되는 케이스는 2개의 이웃한 영역을 같은 색깔을 칠하는 행위를 2번 반복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6개의 영역 중에서 2개의 이웃한 영역을 골라야 되거든요. 1, 2번 고를까 3, 4번 고를까 그러니까 요거예요. 1, 2번 3, 4번 할까 1, 2번 4, 5번 할까 1, 2번 5, 6번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조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우선 이웃한 영역을 하나 고르세요. 6개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1, 2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1, 2번 이렇게. 그러면 뭐 이제 하나 더 고르면 되는 거니까 3, 4번 할까 4, 5번 할까 5, 6번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가지가 나올 텐데 근데 이러면
순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 곱하기 2분의 1만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두 개의 이웃한 영역을 골라야 돼요. 1, 2번 할까? 5, 6번. 그러니까 1, 2번, 5, 6번 고를까? 1, 2번, 3, 4번 할까? 1, 2번, 4, 5번 할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순열로 그냥 순열처럼 그냥 1, 2번 먼저 고르고 나중에 3, 4번 골랐어요. 세 가지 뭐 하겠죠. 6 곱하기 3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곱하기 2분의 1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곱하기 2분의 1만 처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한 영역을 이렇게 1, 2번 두 개 골랐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나머지 이웃한 영역 하나 더 골라야 되는데 3, 4번 할 건가? 4, 5번 할 건가? 5, 6번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얘를 똑같이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다르게 처리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3, 4번하고 5, 6번일 때는 어차피 똑같은데 이 4, 5번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 2번하고 나머지 하나 이웃한 거 더 고를 때 3, 4번 이렇게 골랐다라고 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1, 2번하고 3, 4번의 색깔이 무조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웃한 영역을 두 개 골랐을 때 1, 2번 고르고 4, 5번을 고르면 여기 있는 1, 2하고 1, 2는 여기 있는 1, 2하고 4, 5는 얘네 둘끼리가 지금 이웃 안 하니까 얘네들은 같은 색깔을 칠해도 돼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 한 개로 분리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요거 위에 거 두 가지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두 가지는 이웃한 영역을 이렇게 두 개 골랐을 때입니다. 그렇죠? 1, 2번, 3, 4번 색깔 정해줘야 됩니다. 3 곱하기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2번을 빨간 색깔, 3, 4번을 파란 색깔 이렇게 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나 조건 때문에 보라 색깔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5번에다가 보라 색깔 할 건가 6번에다가 보라 색깔 할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두 가지 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번에 보라 색깔 칠했다. 그러면 나머지 6번에는 그냥 반드시 한 가지 빨간 색깔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칠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거 아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1, 2번 맨 처음에 이웃한 거 골랐어요. 4, 5번 골랐을 때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1, 2번, 4, 5번 색깔 정해줘야 되거든요. 1, 2번 색깔 3가지, 4, 5번 색깔 3가지. 토탈 9가지인데 또 한꺼번에 9 곱하기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색깔 칠할 때 그 3가지랑 다른 색깔 칠할 때 6가지 구분해서 경우의 수로 카운트 해줘야 됩니다. 그쵸? 위에 거 3가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 3가지는 뭐냐면 1, 2번, 4, 5번 고른 다음에 똑같이 빨빨 아니면 파파 보라보라 칠할 때 그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 조건에 의해서 3가지 색깔을 모두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밖에 안 썼으니까 파란색하고 보라색 깔이 등장을 다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파란색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2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6가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 2번, 4, 5번 골랐는데 1, 2번 빨간 색깔 칠하고 4, 5번 칠할 때 다른 색깔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경우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나 조건에 의해서 보라 색깔 나와야 됩니다. 3번에 보라 색깔 할까 6번에 보라 색깔 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3번에다가 보라 색깔 칠했다라고 치면 6번은 자동으로 또 똑같이 보라 색깔 이렇게 자동으로 칠해지는 거죠. 색깔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갈래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위에 게 8, 3, 2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 갈래는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빨간 색깔 이렇게 칠하고요. 여기다가 보라 색깔 이렇게 칠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남은 색깔이 보라 색깔인데 보라 색깔이 무조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색깔이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번, 6번을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되네요. 보라 색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6 곱하기 1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죄송해요. 그래서 갈래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도 6이 되는 거고 여기도 6이 되는 거니까 아래 갈래는 6 더해서 1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24하고 12 더해서 3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지금 영역은 6개 칠하는 거지만 색을 칠하는 행위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거니까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36에서 4 두 개를 줄게요. 그럼 9가 남겠다, 그죠? 그러면 54 곱하기 2의 6승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맨 마지막에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27 곱하기 2의 6승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2의 6승분의 1은 여기 있는 90이랑 그 다음 여기 있는 18이랑 여기 있는 27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0 더하기 18 더하기 27 해서 정답은 135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